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와 경북 지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였습니다. 상주, 문경, 영주 등 경북 북서 내륙은 늦은 오후에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8.2도, 구미 7.9도, 안동 4.1도, 포항 9.1도로 어제보다 낮았습니다. 주말은 대체로 맑다가 일요일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대구 6도, 일요일엔 낮 기온이 대구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간병비 부담을 줄인다며 도입한 보호자와 간병인 없는 병실 사업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인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태우 기자입니다. 대구의료원은 지난해 3월부터 포괄 간호서비스 시범 사업에 참여해 병상 40개를 보호자와 간병인 없는 병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호 인력을 2배쯤 투입해 가족이나 간병인 없이도 환자가 입원해 불편 없이 지낼 수 있게 했습니다. 시범 사업 동안 비용도 정부가 책임져 생계가 어려워 의료보호 환자로 지정된 임명수 씨 같은 환자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이대도 없어봐. 나는 대구 의료에 없어봐. 갈 데가 없어요. 딴 데 가면 다 간병인들 나야 되지요.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방의료원에 주기로 한 예산 73억 원을 37억 원으로 줄이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료원은 다음 달 이후에는 다른 의료비처럼 건강보험 재원에서 비용을 충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수가 체계로 넘어가면 비용의 일부를 환자가 부담해야 하고 병원도 운영비 일부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병원보다 급여 수준이 낮은 대구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들은 지금도 부족한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가 더 어렵게 됩니다. 그 분야를 담당할 간호 인력이 수급이 어렵다는 거. 그게 지금 한계에 부딪혀 있고 그건 국가에서도 지금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 국민들의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포괄 간호 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방의료원의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최근 전남 무안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부산 강서와 경기 안성 등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AI 재확산 우려가 커지자 전국의 모든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 출입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가 실시됩니다. 대구와 경상북도에서도 내일 새벽 6시부터 모레 저녁 6시까지 36시간 동안 모든 가금류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일시 이동 중지를 실시해서 AI와 구제역 바이러스 확산 방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8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후보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이인영, 박지원 후보가 대구에서 합동 간담회를 갖고 당대표 출마 이유와 대구 발전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선관위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공정한 당내 경선을 위해서 후보자의 대의원 개별 접촉을 금지하고 지역위원회에서의 합동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해 오늘 간담회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 위원장 선거 후보자 합동 토론회가 오늘 엑스코 대구에서 열려 박재웅, 전재문, 오중기 등 3명의 후보가 기조연설과 공통질문, 공약 제시, 상호 토론을 통해 경북도당 운영 방안과 출마 배경 등을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토론회를 녹화해서 유튜브로 당원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구제역이 산발적으로 추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예방접종 횟수를 늘리는 등 방제 프로그램을 일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구제역 백신연구센터도 개설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부는 백신 접종률과 항체 형성률이 높아지도록 우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의 혈청검사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혈청검사는 기존 연간 9만 건 무작위로 실시하던 것을 연간 18만 건으로 확대하고 돼지 농가는 6개월에 1회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현재 8주에서 12주령에 한 차례 펴던 구제역 백신 접종을 첫 접종 1개월 후 다시 백신을 놓는 2회 접종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은 예방접종 없이 가는 거니까 예방접종이 잘 됐으면 갈 수가 있는데
예방 접종이 싫었다든가 하면은 그 4개월 동안은 무방비로 가는 상황이 되니까 한 번 더 접종을 하면은 2회 접종의 필요성은 일선 현장에서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영천과 의성 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돼지가 출생 111일에서 120일 사이인 것을 감안할 때 2회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백신에 대한 효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개체가 약하든지 면역 체계가 약한 개체에서 자꾸 나타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백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도록 지금 농가들에게 당부를 하고. 이와 함께 검역본부가 김천으로 이전하면 구제역 백신 연구센터를 8월까지 개설하고 피내 접종법 등 새로운 백신 접종법과 한국형 백신도 개발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방역 책임성 강화를 위해 과태료 처분 액수를 현행 최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내일 오전 9시 50분에 방송되는 시사톡톡 시간에는 교육부의 경북대 총장 후보 임용 제청 거부 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최근 지역 국립대학의 현실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패널들은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하면서도 거부 이유를 밝히지 않은 점이 법적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칠곡군 석저급의 한 길거리에서 29살 A씨가 행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회사 동료 23살 B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행인과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회사 동료의 진술과 주차된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통해 A씨를 찌르고 달아난 행인을 쫓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담합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형 건설 5개사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구 분할 합의와 담합 사실의 증명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형 건설사 5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혐의로 적발돼 검찰이 수사를 펼쳐왔고 검찰은 건설사들이 2008년 12월 이후 2차례 영업부장 모임 등을 통해 서로 공구 분할을 협의해 담합을 했다며 기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방패장 공사를 하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 이사장 65살 민모 씨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상승 전 경주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전 시장이 받은 돈이 선거 후원금 성격이 있었고 돈을 먼저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결혼 이민자 농가의 자립을 위해서 100억 원을 투입해서 영농소득 증대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대상은 외국인과 결혼해서 2년 이상 지난 영농 종사자로 영농기계나 묘목 구입, 저온 저장고 신축, 축사시설 증개축 등의 농가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경상북도는 시 군별로 5명에서 7명씩 대상자를 배분해 모두 100명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대구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시설 투자를 촉진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제조업과 제조 관련 서비스업, 지식산업, 영상산업, 건설업, 유통업 관련 중소기업에 700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업체당 12억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하며 아파트형 공장 건립자금은 40억 원, 여교의 유치기업 30억 원, 10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기업은 20억 원 한도에서 융자 지원합니다. 우리 땅 독도 1호 사업자인 김성도 씨가 어제 포항세무소에서 지난해 독도에서 기념품을 팔아서 2,500만 원의 매출을 올린 데 대한 부가가치세 85,210원을 납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에도 국세를 납부했는데 독도 1호 사업자인 김 씨의 세금 납부는 독도가 우리 땅이란 사실을 더욱 굳건히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10년부터 13년 사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방법으로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4,400여만 원의 보조금을 더 받아낸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